파리 여행의 2일차. 푹 자고 일어나서 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선 미리 예약해뒀던 웨딩 스냅 사진 촬영을 위해 나섰어요. 사진 촬영을 마치고 나서는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먹기 위해 우버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어요. 신기하게도 사진 찍을 때는 파란 하늘이었는데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두루앙은 1880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식당으로 프랑스 문학의 최고 권위인 콩쿠르상의 발표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과거에는 미슐랭 3스타를 받았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별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슐랭 시절의 파인다이닝 코스 요리들을 단품으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이곳의 큰 매력 중 하나랍니다. 스타터로 차가운 요리인 파테 앙 크루트를 먼저 맛봅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너무 예뻐서 눈길이 가는데요. 3가지 고기로 만든 속재료를 바삭한 페이스츄리 반죽으로 감싸 구운 요리예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도 단단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거기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가서 고소한 풍미까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함께 나온 살구와 살구잼을 곁들여 먹으니까 짭짤한 고기 맛과 달콤한 과일 맛이 딱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두 번째 요리는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인 브로방을 스페인 알부페라 스타일로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였는데요. 마치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은 듯한 풍성한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삭한 페이스트리 안에 스위트 브레드, 가금류, 샹테렐 버섯, 푸아그라 같은 고급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 한입 먹을 때마다 다양한 풍미와 식감을 즐길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점 들어있는 푸아그라였는데요. 절묘하게 익혀서 느끼하지 않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찐 농어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는데요.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잎사귀는 굴향이 난다고 직원분께서 설명해 주셔서 궁금했는데 정말 시큼한 굴 비릿한 내음이 났습니다. 농어의 익힘 정도는 당연히 훌륭했고 생선 요리에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무화과뿐만 아니라 산미와 향이 많은 과실류 소스를 이용해서 맛과 향의 팔레트를 다채롭게 채운 것이 좋았습니다. 2층은 모임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요. 프랑스 문학상인 콩쿠르상과 르노도상 심사위원들이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모여 문학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소로 현재까지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Here you have all the winners of the king pool since 1903. So every year the jury gather here. 감탄을 자아내는 식사와 프랑스 문학사에 깊은 뿌리가 있는 레스토랑의 설명까지 듣게 되어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파리의 대표적인 오페라 극장으로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가 설계하여 187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오페라와 발레 공연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유명하며 특히 소설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고전주의와 바로크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대리석 계단, 금박 장식, 웅장한 샹들리에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은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거쳐가는 공간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마치 19세기 프랑스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걸어야 할 것만 같은 대리석 계단과 웅장한 조명이 공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천장에는 웅장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고 매혹적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이곳은 공연 전후나 인터미션 동안 관객들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실제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눈으로 담기에도 아까울 정도였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관리하는 공간도 있는데요. 17세기부터 현대까지의 발레 관련 서적과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요. 메인 공연장에서는 샤갈이 그린 붉은색과 파란색이 강렬하게 대비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의 천장화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람 가능한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저처럼 방문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못 보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프랑스 상류층이 선호했던 자리인 2층, 3층의 박수석은 창문을 통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과거 귀족들은 박수석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서로를 관찰하는 것도 즐거움이었다고 하니 좌석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클레에가는 에펠탑과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고 길도 너무 붐비지 않아 여유롭게 걷기에 딱 좋은 시장 거리인데요. 빵집, 치즈가게, 고기가게, 와인가게 등 다양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아기자기한 분위기였어요.
돗자리를 잔디 위에 편 뒤에 먼저 바게트를 뜯어봤는데요. 바게트 속에 큰 구멍과 쫀쫀한 식감이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오후에 사서 그런지 차갑고 딱딱해져서 따로 오븐에 데워 먹어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납작복숭아는 일반적인 복숭아와 다르게 둥글고 평평한 형태의 귀여운 복숭아입니다.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서 살짝 씻어서 그대로 먹으면 되는데요. 진한 색의 납작복숭아는 정말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마치 복숭아와 자두를 섞어 놓은 듯한 맛이었어요. 반면에 연한 색의 납작복숭아는 좀 더 물렁물렁하고 평소에 알던 연한 복숭아의 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과육이 아주 부드럽고 수분이 많고 달콤했어요. 레드커런트는 그냥 먹기엔 너무 산미가 강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주로 디저트나 음료, 소스, 잼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딸기는 프랑스 품종 중 마라데 부아라는 종류였는데 특이한 게 심이 깊은 곳까지 있었어요. 식감이 아삭하기보다는 물렁물렁하게 녹는 느낌이었고 당도는 많이 약한 편이었는데 다른 프랑스 품종 딸기들도 맛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라즈베리는 산딸기 같은 맛인데 과즙이 더 풍부했어요. 다만 식감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블랙베리는 당도가 전혀 없는 한약 같은 특이한 맛이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건 납작복숭아였는데요. 생과일로 먹었을 때 다음에 또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고 나머지 과일들은 디저트에 곁들여 먹거나 잼이나 음료로 활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빵과 과일을 먹었더니 배가 별로 안 고프더라고요. 걸어서 4분 거리에 전통적인 크레페 식당이 있다는 걸 보고 간단하게 먹기에 좋을 것 같아서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크레페 하면 얇은 밀가루 반죽에 과일과 생크림이 들어간 돌돌 말린 일본식 디저트 크레페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크레페의 원조는 프랑스라고 하더라고요. 크레페의 기원은 12세기 브르타뉴 지역으로 그 지역은 메밀이 잘 자라서 메밀을 이용한 갈레트라는 짭짤한 식사용 크레페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먹어보니까 얇게 펴놓은 피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메밀로 만든 반죽이라 그런지 쫀득쫀득한 식감과 은은한 고소함이 느껴졌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생각으로 갔지만 의외로 배가 빨리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갈레트는 생각보다 묵직한 식사였어요.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와이너리 투어가 있어서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호텔로 돌아가 편히 쉬었답니다. 역사 깊은 식당인 두루앙에서 즐겼던 미식,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 탐방, 그리고 프랑스의 다양한 과일을 맛보는 경험까지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웠던 파리에서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의 메인 공연장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 속에서 19세기 귀족이 되어 VIP 좌석에 앉아 두루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르방과 시장에서 구매한 과일 중에 가장 맛있었던 납작복숭아를 와인과 함께 즐기며 화려한 극장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이 장면을 가르니에 오페라 메인 공연장 천장화를 그린 마르크 샤갈의 화풍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AI로 그림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4가지 그림 중 샤갈의 스타일과 가장 가까운 왼쪽 하단의 그림을 선택해 업스케일링한 후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빠져있는 납작 복숭아와 불호방을 그려놓고 천장화를 좀 더 다듬어 마무리했습니다.